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통계적인 내용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챕터는 대부분이 이렇게 되게 그냥 말이 거의 99% 말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그중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고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읽으면 그냥 와닿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만 이제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I 시스템을 이제 평가하는 거가 이제 삽입인데 여기서 말하는 AI 시스템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LLM 모델 자체일 수도 있고 그 모델을 탑재해서 만든 어떤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는 챕터일 것 같기도 하습니다. 내용은 이제 뭐 크게는 이제 평가 기준 그리고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에 대한 이제 모델 선택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이 있고 이제 모델도 선택했으니까 이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그걸 구축할 때 뭐 사실 뭐 다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평가 기반 개발인데 뭐 이제 개발 쪽에서 테스트 기반 개발, 테스트 드라이빙 개발 해갖고 저도 이제 그쪽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 단계 다 이제 유닛 단위로 이제 함수 단위로 기능 단위로 다 테스트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전체 시스템을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소프트웨어 인풋 아웃풋 갖고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를 구성하는 조그만 기능 하나하나마다도 다 테스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평가 기반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LLM 모델 하나뿐만이 아니라 LLM 모델 포함한 전체 프로덕트 상품을 이제 저희가 개발할 텐데, 그 안에서 뭐 LLM이 들어가는 기능도 있고 LLM이 들어가지 않는 기능도 다 있겠죠. 근데 이런 기능 하나하나마다 다 태스크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다 평가를 해갖고 전체적인 평가도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기능들도 다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이제 잘 시스템을 우리가 다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만든 용어라서 너무 그냥 검색하면 또 나오긴 하던데 이게 사실 커먼하게 쓰이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 저자분이 만든 용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분야가 LLM 옵스라고 이제 ML 옵스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데브옵스가 있었고 데브옵스를 같이 이제 관리하는 걸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ML 옵스 나왔고 이제 ML이나 그런 AI 관련된 그런 거에서 이제 LLM이 이제 너무 이제 더 크게 많이 쓰이게 되니까 LLM 옵스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LLM 옵스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LM 옵스라는 표현을 쓰면은 뭐 거의 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평가 기준을 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코어가 되는 이제 LLM 모델이죠. 근데 이제 LLM 모델도 그렇고 이 LLM 모델도 사실 잘 맞아야 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가 평가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 분야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고 평가에 쓰는 데이터셋도 다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이거를 뭐 딱 꼬집어서 어떻게 뭐 이걸 쓰세요라고 이렇게 평가 방법을 고정해서 얘기하기는 힘들고
분야마다 이제 다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든 거는 우리가 뭐 LLM 말하면은 이제 챗GPT도 뭐 코딩도 해주고 뭐 클라우드도 코딩을 해주지만 뭐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AI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구글 검색을 대체해주고 그런 뭐 자료나 그런 걸 넣을 때 뭐 좀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 딱히 언어를 구사하는 거에 더 가까운 모델이죠. 근데 이제 지금 예로 든 거는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코파일럿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기터브 이게 자료가 좀 옛날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커서 AI가 안 나오던데 커서 AI는 뭐 컨티뉴미 커서인가 커서 AI였나 뭐 아닌가 다른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 기타브 코파일럿도 있고 MS 거죠 이제 그리고 AWS도 코파일럿이 있고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젯브레인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단넷 쪽으로 유명한 ID 회사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자기네 ID 안에 이제 이런 AI 기능 탑재하는 것들도 있고 뭐 원체 요즘에 아이디가 VS 코드로 많이 통일된 분위기가 있어서 VS 코드에서 플러그인 형태로도 이렇게 다른 회사들의 AI 코파일럿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아이디부터 다 개발을 안 해도 되는 뭐 상황도 있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코딩 AI들이 코딩을 도와주는 코딩 어시스턴트 AI들이 있고 뭐 앞에 말한 그냥 우리가 말한 챗GPT나 이런 애들 AI도 있고 이 뒤에 발표하실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들도 있잖아요. 이다 평가 방법들이 그 분야 그 용도나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도메인을 잘 알아야지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 벤치마킹 방법이나 매트릭스들 그러니까 평가 뭐 함수들 뭐 목적 함수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평가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처럼 그러니까 어큐러시, 뭐 프리시전, 뭐 ROC, AUC 뭐 이런 이제 수치적인 그 맞추는 얼마나 잘 맞추나 이게 하는 뭐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생성 모델이라서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거죠. 당연히 생성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어큐러시가 들어가고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던 퍼플렉시티도 들어가고 어, 그 기존에 이제 고전적으로 쓰는 매트릭스들 이제 리콜이나 뭐 프리시전 베이스드로 한 그런 매트릭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 이 문장을 구성하고 말을 구성하고 이런 이제 내용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이제 만들어낸 여러 문장들이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걔네들끼리의 이제 관계성이라는 게 이제 내용의 일관성이겠죠. 그 일관성이 내용들로 쭉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실제 사실에 기반했냐.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관련성이 높냐. 이건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해당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유창한 표현으로 이제 글이 작성됐냐. 중요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이 코헤런스는 이제 문장의 논리적인 뭐 흐름 이런 건 나서 이제 앞에 말한 그 일관성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LLM을 이제 평가하는 이런 매트릭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피하려고 하냐면 현재 이제 나온 문제는 이제 환각 할루시에이션을 피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할루시에이션을 피한다기보다 할루시에이션을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이 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할루시에이션을 피할 수 있게 잘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평가 프롬프트가 좀 애매하지 않게 잘 정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세컨 체크, 뭐 서드 체크해서 할 수 있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다른 방법 제3의 요소로 이제 모델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할루시션을 뭐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뭐지 GPT 퀘션이었나 뭐 그런 게 있었고 요 구글에서 이제 세이프라고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 구글이 만든 이제 이런 LLM 답변을 해주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검색을 해갖고 다시 또 그 결국 답을 이제 평가해주는 그런 모델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었고, 뭐, LLM 모델 동시에 두 개 쓰는 거니까, 뭐, 사실 자원적으로 낭비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도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AI를 판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궁극적인 자동화인데, 사실 이 논문에서, 아니,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는, 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용이 문제라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사실 이 성능이 애매한 상태로 나와버리면은 돼도 뭐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고, 그럼 뭐 사실 투자비도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휴먼 피드백을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걸 주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기존의 뭐 비전이나 그런 쪽에서 쓰는 모델들은 이제 사람이나 뭐 이제 장비들이나 기존의 고전적인 패턴 매칭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들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LM 자체는 또 앞에 말한 것처럼 도메인도 이제 다 가장 각색이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열심히 긁어갖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다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이런 LLM 모델도 만들어 갖고 평가 방법을 쓴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LLM을 또 돌린다는 거에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저희가 모델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조건을 걸거나 뭐 어떤 질문 이거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오는 거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해야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랭귀지 모델의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그 이 책에서 이제 예로 드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보통 랭귀지 모델 이게 표현 이게 분야마다 많이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라마나 이런 거 클라우드나 뭐 이런 공개된 모델보다는 이 모델을 갖고 뭐 저희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로 뭐 파인 튜닝하거나 아니면 예초에 그걸로 트레이닝 된 모델을 만들어 갖고 쓰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바이오 쪽이라서 뭐 최성지 박사님이 발표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소개를 해줄 수 있는데 뭐 요번에 논문 노벨상 받은 알파폴드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M 모델하고 이제 모델의 아키텍처는 비슷할 수 있는데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한 언어 자체가 영어나 한글이 아니에요. 뭐 유전자 뭐저 구조나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뭐 이제 실제 3D 지오메트리 정보나 이런 걸 넣고 뭐 아니면 뭐지 염기 서열을 입력하거나 그런 식의 사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모델들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발표에서 다룬 내용은 완전 다른 접근의 내용들로 하겠죠. 예. 어쨌든 그 도메인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지시사항 순수 능력으로 예를 드는 게 뭐 이제 요런 두 개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뭐 IF 이벨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언어 모델한테 우리가 뭐 말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시킬 때 뭐 어떤 키워드를 꼭 포함한 내용을 찾아 뭐 아니면 이 키워드는 금지야 아니면 한글로 답변해줘 영어로 답변해줘 아니면 뭐
A4 용지 한 장 분량만큼 뭐 아니면 뭐 이제 몇 문장 만에 답을 이제 정리해서 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넣은 형태로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모범 답안이 있겠죠. 그걸 넣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답변하는지. 그 인포 벤치는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이보다는 뭐 이게 사과야. 그림을 예를 들면 이게 사과냐라고 물어보면 yes, no로 이렇게 떨어지는 질문과 답들을 만들어 놓은 이제 테스트 셋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롤플레잉 평가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영화 헐은 사실 뭔가 롤플레잉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을까. 진짜 뭐 여자 사람 친구처럼 롤플레잉 하는 LLM 모델을 트레이닝 해놓고, 얼마나 잘 롤플레잉을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요즘에는 이게 물론 이제 헐이나 영화 헐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서 이걸 이용해 갖고 버추얼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진짜 얼굴 하지 않고 뭐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은 아예 그런 사람이 아닌 그 3D CG로 커버해버리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만들고 단지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사람이 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AI 모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말하는 것처럼 해갖고 이게 실제 어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줄 아는데 AI가 연기하고 있었네 뭐 이런 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 소설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소설 막 찍어내서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나 시리즈 뭐 이런 데도 연재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롤플레잉 하는 모델 활용해갖고 그 소설을 만들어내는 소설 주인공이 되는 거죠. 소설 주인공 롤플레잉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개인 단위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데이터로 테스트를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질문, 뭐, 이게 매트릭이 앞에 말한 뭐냐, 뭐, 어큐러시나 프리시전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질문하고, 어떤 답을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지시를 어떻게 해줘라고 제한이나 뭐 조건이나 아니면 뭐 사실관계 여부나 뭐 이런 걸 상식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해 준 거에 대한 어, 평가. 그러니까 가장 고정적이고 가장 사람 같은 어떻게 막 어린애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느낌의 질문들 데이터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앞에까지 이제 모델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핸들링 하느냐 얘기면 이제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LLM이 앞에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또 엣지 디바이스에서 LLM 돌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LLM 모델을 돌리려고 하면은 뭐 4090 그래픽 카드를 돌아서 로컬에 꽂아서 로컬에서 돌려도 지금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속도라는 표현이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는 아니면 질문을 얼마나 장문을 드느냐에 따른 제한사항 이런 거를 따라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어쨌든 모델을 고를 때 당연히 큰 모델을 고르면 좋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모델을 적당히 작은 모델도 써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딥시크의 다일레이션,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증류 모델이 나온 그 논란이 된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모델이기 때문인 거죠. 뭐 이전에도 그런 모델이 다 나왔었겠지만은 트레이닝 하는데도 코스트나 레이턴시를 많이 줄였는데 걔네들이 하드웨어를 특화한 뭐 코드를 개발해 갖고 뭐 트레이닝 하는데도 뭐 자원 소모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 하는데도 어쨌든 모델 자체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서 코스트도 줄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든 아니면 뭐 트레이닝 된 모델을 갖다 써든 파인 튜닝을 하든 하려면은 이제 이런 뭐 토큰당 출력하려면 전기료 뭐 얼마나 많이 들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GPU에 따라서는 토큰 사이즈도 정해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지 벤치마킹도 하고 벤치마킹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AI 모델, AI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얘네들 평가 요소에 집어넣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셀렉션인데 뭐 이제 물론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시중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오픈 소스로 논문으로 개발된 모델들을 가져다가 일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하드 어트리뷰트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뭐 앞에 말한 모델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도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 모델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무언가의 제약 사항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구축하고 수 있는 환경 조건 안에 뭐 만족한지 안 하는지 필터링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고를 수 있을 거고 아 거기서 맞는 게 없다 그러면 뭐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델을 뭔가 셀렉션 하면은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앞에 말한 이제 평가들도 해야 되겠죠. 실제 이제 언어적 성능이나 뭐 비용적 성능이나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뒤에서 나오나 앞에 이미 얘기한 건가 이게 이제 뭐 그 모델의 자체에 대한 테스트도 있지만 그 모델 전후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별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현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도 모니터링해서 봐야 되고 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더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뭐더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루프로 반복되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 셀렉션 워크플로우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뭐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뭐지 LLM 요 사이트인데 이제 뭐 이런 사이트는 많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앞에 뒤에 나오나 그 이제 모델들 LLM 모델들 벤치마킹하는 사이트에도 나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을 건데 이 모델의 뭐 개발하는 쪽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 라이센스가 중요하죠. 어떤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따르는가, 내가 상업적 이용을 해도 되는 모델인가 이런 걸 이제 잘 따져서 이제 골라야 되고 모델 사이즈도 중요하고 뭐 모델 성능도 중요하고 여기서 스코어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올려서 쓰려면 비디오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때 이제 M4 맥이 나왔을 때 M4 맥 미니가 이제 핫했는데 왜냐면은 그거에 램을 이제 뭐 128기가로 이렇게 증설하고 뭐 하면은 뭐 이 보통 웬만한 모델은 다 그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뭐 그래픽 카드 구매 비용보다는 싸거나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쓸 하드웨어나 그런 환경에 사실 맞춰서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환경 구축한 비용도 고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모델을 고를 때. 근데 이거는 다 이제 로컬에서 모델을 돌릴 때 얘기고, 사실 이제 로컬에서 모델을 돌리는 게 보통 이제 뭐 빌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파인 튜닝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어떤 기본 이제 로컬 시스템을 빌드하는 거고, 이제 챗GPT나 그런 애들의 이제 웹상의 그 API를 써갖고 파이썬으로 그냥 함수들이 다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스트링 텍스트를 이제 보내면 질문 프롬프트를 보내면 이제 챗GPT 서버한테 보내면 챗GPT 서버가 이제 오픈AI 서버죠. 오픈AI 챗GPT 서버죠. 그래서 내가 뭐 챗GPT 뭐 4.0을 쓰겠어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비용을 내고 결제를 해놓으면
그 질문을 전달해 주면 답변을 이렇게 받는 형태로 이런 식의 이제 이미 서비스들이 구축돼 있고, 처음에는 뭐 싼 맛에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이 뭐 사용자가 늘어나면 사실 금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용량, 그 사용량으로 과금하게 되면, 그럴 때는 뭐 이거를 직접 구축하는 하드웨어 구매비에 구매는 한 번 구매하면 어쨌든 쭉 쓰는데 대신 고장 나거나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죠. 여기는 유지 보수 비용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인력이나 뭐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용하는 만큼 과금되니까 뭐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가 되겠죠. 실제 서비스를 하드웨어나 이런 걸 다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 건지 어떤 거 그런 거에 다 인제 그게 인제 다 기본 전제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들입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모델 셀렉션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인제 앞에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이 책이나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 언어적으로 구사해 주는 LLM 모델들이라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 리더보드가 있어요. 점수 게시판이 있어 갖고 여기서 인제 점수를 보고 '요 점수 더 높은 모델이 새로 출시됐네.' 하고 인터넷 뉴스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인제 그 대표적인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제 오픈 LLM 리더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리더보드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업스테이지가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인제 그때 인제 사용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어떤 내용으로 평가할지가 다 다른 거죠. 이제 물론 당연히 한국어 테스트랑 영어 테스트하는 그 데이터셋이나 그런 게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앞에 말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평가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뭐 "소설을 잘 써 줘." 뭐 이런 게 이런 거나 이런 거면은 뭐 "소설이나 이런 말을 잘 써 줘." 그러면 뭐 위누 그랜드 뭐 요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제 테스트 셋도 되고 테스트 셋 안에 인제 이거 갖고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이제 평가 방법도 다 인제 구현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방법을 썼다 하면은 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 최종 이밸류에이션 스코어 값이 출력이 돼서 그걸로 인제 테스트한 결과 값들이 여기에다 이제 공지를 다 해 놓은 건데요. 뭐 이런 요거는 이제 뭐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이게 한글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한글, 영어 상관없는 공통 언어인 요런 저기 매스 수학 문제나 이 GSM-8K 이것도 뭐 수학 문제래요. 문제 한국어로 물어보는 수학 문제는 좀 다른가 봐요. 그냥 이제 덧셈 뺄셈이 아니고 미분하라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건가 뭐 한글이 따로 있네요. 그 GPQA 요건 이제 대학원 수준의 인제 질문 답변하는 건데 이게 상식 얘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판이 있고 한글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요런 LLM 리더보드 사이트를 가면은 뭐 내가 이런 뭐 벤치마크 세트를 쓴 거가 높은 모델이 필요해 하고 하면 찾아서 볼 수 있고, 어떤 라이센스 썼는지도 이제 확인해서 '아 이 모델을 우리가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이런 평가 결과들 스코어를 이제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깐 뭐 웬만하면 여기 잘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올릴 때 모델들이 이 지금 이게 이 벤치마킹 셋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서 내가 뭐 인터넷 써 갖고 데이터 수집하고 막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에 일부 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트레이닝 할 때 내 모델이 이미 여기 있는 벤치마킹 셋을 갖고 트레이닝을 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성능이 이 데이터 점수가 잘 나오게 그냥 트레이닝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인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오염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인제 생각을 해서 인제 어 스코어가 무조건 높다고 뭐 항상 성능이 좋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퍼플렉시티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퍼플렉시티를 이제 주요 이제 평가 지표로서 이제 소개를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퍼플렉시티가 많이 쓰는 이제, 어, 계속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매트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이건 별 내용이 없는데, 이제 이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뭐 그 매트릭이나 뭐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셋을 평가할 거고,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거고, 어떤 데이터셋을 평가할 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했으니까 이걸 다 이제 자동적으로 쭉 돌아가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이 안에서도 뭐 하나하나 컴포넌트마다 이게 이제 뭐 LLM이 될 수 있고 LLM이 아닌 내용도 될 수 있는데, 뭐 오류가 버그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단계적으로 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도 평가해야 되고, 기능이나 이런 함수나 이런 작업별로도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근데 LLM을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작업별 평가라는 건 이제 스무고개 하는 거, 빅벤치라는 벤치마크를 써서 스무고개 하는 평가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단서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 단서도 없어요. 그럼 20번 물어보는데, 뭐 이게 사람이 아니야, yes, no, 뭐 이게 뭐 사과냐, 뭐 이게 뭐 채소야, 뭐 과일이야, 뭐 아니면 yes, no,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0번 물어봐갖고 최종적으로 추리해 놓은 답을 이제 맞췄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답안하고 비교했을 때 모델이 잘 평가하냐, 이런 이제 계속 이걸 프롬프트를 계속 던지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말한 일관성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관성이나, 그리고 그 사실성도 다 평가가 어떻게 되면 보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답에 도달을 못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컴포넌트 각각에 대해서도 뭐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사실 앞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뭐 이게 뭐 도메인에 따라서, 혹은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따라서 뭐 이 말이 엄청 이 말이나 용어가 뭐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쁜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되게 항상 모든 것이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옳은 옳은 것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이 뭐지, 이 안에 이밸류에이션 하는 파이프라인 안에 내가 만든 AI 프로덕트 안에서 어떤 게 이제 코렉트냐, 어떻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런 평가 기준을 확실하게 자기가 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예스, 노인 평가도 될 수 있지만, 뭐 사용자한테 1번에서 5번까지 평가 점수를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로도 점수를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사실 이것도 다 이제 도메인에 달린 문제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 뭐 어떤 평가 기준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거 뭐 사실 평가하는 건 다 좋은데, 뭐, 우리가 뭐 만들고 한 모델이 LLM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잘 만들어주는 말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뭐 이걸 평가하는 걸로 모든 LLM 포함하는 제품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 꼭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게 잘 특화가 되고 어떤 평가에서 높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제품의 비즈니스 판매나 이런 수익화에 직결될 수 있는가. 그런 평가 기준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어떤 평가 기준을 써야 된다라는 게 항상 그 모델이나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고려를 해서 뭐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같은 내용 다 이제 반복하는 거죠. 서머리인데. 어쨌든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 뭐, 지표들, 매트릭스들, 뭐, 어큐러시, 프리시전 이런 거 될 수 있고, 그거 베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퍼플렉시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골랐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어노테이션 해 갖고 이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인제 테스트용 데이터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거고 실제 우리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 그냥 그 랭귀지 모델에서 주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나 테스트 셋 말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해서 우리 시스템 자체,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 제품에 얘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신뢰 구간 95%가 나오게까지 반복 테스트형을 해 갖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선택한 이런 이제 평가 방법들, 평가 뭐 내용들이 서로 correlation이 없어야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evaluation도 할 수 있고 괜히 겹치지 않은 evaluation 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뭐 자원도 소모를 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게 인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에 포함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컨피던스 인터벌 하려고 하면은 샘플 개수 95% 컨피던스 인터벌 하려면은 신뢰 구간 하려면 데이터 샘플 수가 요만큼 돼야 된다는데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오픈 AI 거고 이건 논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냥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책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 연구에서는 무조건 최저 300개 이상의 샘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최저가 30% 감소할 거면 10이잖아요. 근데 300개 필요하다고 한 거고 여기서 계산된 거 보면 대충 뭐 10%, 20%뭐 이렇게 차이가 나려면은 거의 이제 스퀘어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스케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또 제가 사실 LLM을 직접 트레이닝 하거나 뭐, 써본 적이 없어서, 약간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